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그걸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화원을 갔었어요. 꽃을 보고 바구니를 고르면서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그 즐거움. 가끔 저는 화원을 가거든요. 가면서 가끔씩 꽃을 사기도 해요. 근데 그 대상이 때로는 나를 위해서 꽃을 사기도 하는데 오늘이 스승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화원에 가서 꽃을 고르면서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꽃을 살 대상이 있다. 아,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어제 꽃집을 들르셨다던가 인터넷 쇼핑몰을 뒤지셨다든가 아니면 마음속에 꽃을 문자를 보내셨다든가 여러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자유롭게 나눠보는 시간 어떨까 싶네요. 저는 닉네임이 피플이고요. 제가 피플을 아주 좋아합니다. 더 피플이라 해서 피플이 사실 사람 이렇게 영어로는 그런 뜻인데 더 피플 했을 경우는 민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저 같은 그 소시민적인 민중을 나름대로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피플입니다. 닉네임 하나에도 굉장히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데 저는 애가 셋입니다. 네, 첫애 둘째가 모두 이름에 솔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또 솔을 참 좋아해요. 소나무 솔도 좋고요. 바람이 뭐 솔솔 분다 할 때 그런 솔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생각하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나무, 소나무도 생각하면서 그래서 닉네임을 솔솔로 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제 닉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저는 그런 깊은 뜻은 없고요. 제가 한 1년 정도 제가 살았던 곳 지명이에요. 근데 그곳의 기억과 그때의 추억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다시 끄집어내서 기억하고 싶은 곳이라 제 닉네임은 캐나다 어느 시골의 아주 작은 섬마을인 나나이모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저는 나중에 노후에 대해서 정말 나중에 살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제 워너비로 마음이라도 나나이모라고 불리고 싶은 네 그런 희망의 나나이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모네요. 이모는 아니고. 근데 예뻐요. 이름 참 예뻐요. 오늘의 좋죠? 프리톡 프리톡 시간에는 늘 감사하는 사람, 기억에 남는 사람, 기억에 남는 사람. 기억 속에 그 사람. 아니 근데 처음에 그 피플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그러니까 진짜 되게 가슴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떠오르는 스승님 아니면 꽃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조차 생각을 안 하고 살은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되게 저한테는 좀 놀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사람이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걸 자기한테 연상해서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그런 기회를 또 한 번씩 가져볼 수 있게 되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도 되고 그렇지 않나요? 글쎄, 제가 최근에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늘 바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빠서 못 왔어. 그래서 내가 최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쁘지 않은 생명이 또 있을까? 제가 바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으랴? 내가 이 문구를 썼어요. 그러면서 잡초 하나도 그 겨우내 원 땅을 비집고 올라와서 걔도 자라기 바쁘고 그렇잖아요. 집안 예를 들면 집안에 있는 개도 짖느냐고 바빠요. 먹느냐고 바쁘고. 우리는 뭐든지 그래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뭐 간다 그러면 바쁜데 뭐하러 왔니? 바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생명은 바쁘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안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그거에 너무나 많은 면죄부를 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바쁘다는 이유로 되게 인간을 스스로가 뻔뻔스러워지는 거죠. 뭐 그런 생각. 그렇죠. 뻔뻔스러워진다는 생각도 있고, 또 저는 또 조금, 핀트를 살짝 바꿔서, 핑계라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리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나이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렸을 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크면서 똑같이 말 그대로 강아지처럼 바쁜데, 어떤 게 우선순위가 제일 위로 올라올 때 우리는 이제 그거 외에 나머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이제 밀어주지 않나. 뭐 요런 좀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방금 뭐 진짜 선생님한테 꽃이라도 떠올릴 때 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 선생님이 다였잖아요. 내일 뭐 숙제 안 해가면 그 선생님 떠오르고 또 숙제를 잘했으면 또 과목에 점수가 좋으면 괜히 그 선생님 좋고 하듯이.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하고의 그런 교감? 그런 게 있다가 학교라는 문턱을 딱 나오면서부터는 이제는 기억 속에 뭐 감사가 됐든 뭐 또 좀 원망이 됐든 그런 존재로 있는데 애를 키우면서 그게 이제 나한테 자꾸 투영이 되더라고요. 아까도 애 얘기만 했는데 스승의 날 우리 아이가 꽃을 안 갖고 가면 아니 저 녀석은 쌤한테 꽃 줄 선생님도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걔는 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감사하시는 선생님을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저 얼마 전에 30주년, 여고 졸업 30주년 행사를 했는데, 이제 오신다는 분 리스트가 쫙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3분이 벌써,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부고하고 느낌이 너무 틀렸어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 담임선생님도 계셨는데, 큰 추억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아빠 정도의 나이 또래셨었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가실 연배신데 내 머릿속에는 그때 그 모습만 남아있으니까 돌아가셨다는 순간에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뭐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 당연한 건데 선생님 하면 저는 그게 또 떠오르네요. 며칠 전에 겪었던 거라서. 아까 바쁘다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핑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이제 그 얘기도 나왔는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바빠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바쁘지 않아도 왠지 바쁘다는 핑계로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모면하고 싶은 일이 저 개인적으로 보면 있는 것 같아서 누구나 바쁘고 그 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거기에 얼마만큼 의미를 두고 애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바쁘지만 챙겨야 될 일이 있고 덜 바빠도 바쁘다는 핑계를 들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거기에 얼마나 의미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지금 스승의 날이잖아요, 오늘.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유일하게 이제 고등학생으로 있는 둘은 이제 대학생이니까 그 녀석이 어저께 저녁에 자면서 엄마야 6시 50분까지 깨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분 일찍 깨워달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내일 애들하고 함께 뭐 서프라이즈 뭐 그걸 준비한다 그래서 고3인데 그런 걸 해 그랬더니 그냥 재미지 뭐 그러고 가는데 진짜 이뻐 보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서 뭐 다른 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러면서 그런 거 엄마 근데 뭐 뚜레 이런 말 하면 돼. 또 땡땡땡. 아무튼 빵집을 들려서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문 열까? 그러는데 솔직히 우리 맨날 애들 보고 저 녀석들은 공부 외에 뭐 부모하고 뭐 다른 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혹은 이런 뭐 아기자기한 맛이 없어 이런 생각을 했다가 한 30분 일찍 가서 뭐 선생님에게 뭔가 할 거리를 한다 하니까 참 그렇게 애들은
다 똑같구나.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막 칠판에다가 깨알같이 글씨 쓴다고 한 30분 일찍 가가지고 안 그랬나요? 그때는 스승의 노래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부르게 해서 그렇죠. 다 같이 불렀던 맞아. 기억. 내가 이제 커서 성인이 되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많이 자리 잡았던 선생님이 늘 나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해준 것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준 것도 없는데 너는 날 그렇게 생각한다. 뭐. 근데 그게 되게 상대적인 거죠. 선생님들은 몇백 명, 몇천 명을 가리키고 그랬었는데 그 선생님한테는 내가 그때 당시 인식은 됐지만 관계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연이 와닿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선생님이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이시다 보니까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제 옐로우 엔젤이라는 꽃을 화분을 샀는데요. 노란 빛에 아주 흐느적거리는 줄기. 근데 그 선생님이 아주 작고 가녀려요. 근데 내가 더 가녀려지라고 이 꽃을 골랐나? 그런 생각을 좀 잠시 해봤었는데요. 좋아하셨어요? 그 꽃 받으시고 어떠셨어요? 이제 오늘 가야죠. 아직 안 네. 가셨구나. 지금 서울에 계시니까 매일 방사선 치료를 하시느냐고 제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일단 오늘 오후에 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되게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글쎄요. 내가 감동하겠죠. 그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꽃을 드릴 스승님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님이 부모님도. 계신 네.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자녀들이 있는 것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뭔가를 베풀고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우리가 항상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5월이 딱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기념일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제 친정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시어른들이 계셔서 사실은 요즘은 아까 그 바쁘다는 걸로 또 돌아가는데 평일날이다 보니까 전주에 가던가 아니면 살짝 지나서 그 다음 주 이렇게 주말에 가서 찾아뵙고 식사를 같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당일날 전화를 드리는데 다 아세요. 오겠지. 그리고 또 왔다 갔으니까 괜찮다 하시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으셔서 그 전날 이제 아이들이 준 꽃다발을 들고 어머니 그냥 제가 잠깐 들릴게요 하고 갔어요. 근데 그게 그 전주에 왔다 딸도 가고 사위도 왔다 갔어요. 또 내일 모레면 아들하고 온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일날 그게 그리우셨던 거예요. 근데 가면서 그것도 좋았지만 저는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막 그날따라 멘트들이 전부 어머님한테 전화하셨나요? 뭐 막 이런 이제 막 라디오 DJ들이 막 그런 걸 하고 또 음악도 그런 걸 틀어서 감성을 이만큼 끌어올리더라고요. 근데 운전하면서 울면 안 되잖아요. 시야가 가리니까. 근데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친정 엄마한테는 그거도 못 하잖아요. 전에 갈 수도 나중에 갈 수도 당일이라고 전화할 수도 없으니까 막 눈물이 나는데 그만큼 시어머니한테 더 기쁘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 참 모순이긴 한데 누가 들으면 아유 시어머니한테 뭐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데 아니었어요. 진짜 그때는 친정 엄마가 떠오르고 내가 이 꽃을 몇 번이나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가면서 울면서 갔는데 또 그만큼 기뻐해 주셨어요. 전에 갔을 때보다 또 손주 거를 가지고 왔다니까 더 좋아하시면서 그게 이제 감사의 대상이 살아계실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대상을 많이 만들어 놔야지 인생이 좀 풍요로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그러니까는 동영상에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20년 뒤에 다시 만나자 그래갖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분의 멘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자기는 예체능계 선생이기 때문에 담임을 주지 않을 거라서 처음 받는 제자가 유일한 제자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찍어놓고 20년 뒤에 다시 만나자 그러고 자기가 잘 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교육학 박사를 받고 교장 선생님이 돼 있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너무 아이들이 좋아서 이분이 참 스승이지. 그리고 진짜 스쳐 지나갔는데 담임도 아니었는데 교과 담임이었는데 20명이나 모였대요. 참 스승 나한테는 고마운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참 스승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내 개인사적으로 나한테 참 스승이 있을 것이고 나는 그 선생님을 저번에 우연찮게 얘기를 했더니 내 고등학교 동창은 누구 이름 부르잖아요. 우리 난 무슨 선생님 그러면 누구 어딨냐 뭐 이런 식 있잖아. 그런 반응을 봤을 때 나한테는 이 선생님이 이렇게 소중하고 각별한 존재였는데 저 친구한테는 고등학교 때 어땠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맞아 상대적일 수 있다. 상대적인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스승님은 상대적이야. 아니 관계가 원래 그래요. 관계. 인간 관계가 맞아. 완벽한 사람은 뭐 정말 위인처럼 누구나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 있는 분은 소수지만 언젠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나하고의 관계가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근데 우리가 인지상정으로는 그렇게 되잖아.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좋으면 이렇게 편들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객관화하는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나한테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좋은 사람이겠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렇다. 나한테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참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잖아. 나만 좋아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보고 내가 참 사람을 잘 봤구나. 뭐 이런 것처럼 안도 뭐. 아무튼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내년에는 누군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바구니를 한 10개씩 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네, 1년 동안 열심히 많은 관계를 맺어서 정말 말씀대로 10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